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기 전문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0월 11일 국내 농구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 모비스와 원주동부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모비스는 이번 시즌 0승 1패, 원주동부는 1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모비스는 개막전 23득점, 야투율 58.82를 기록한 자키넌 간트의 활약이 내일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K에게 막혔던 초반 공격, 경기 초반 빠른 동부의 움직임을 쫓아가야 하는 모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동근의 은퇴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동부는 다른 팀과 다르게 국내 선수진의 활약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예를 들면 허웅, 김종규, 두경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카무라 타이치의 볼 소유 능력, 드리블 능력에서 보인 아쉬움, 장점인 3점 슛도 엉성한 문제점이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그리고 식스맨 위치까지 끊기지 않는 기동력으로 경기 내도록 뛰어다니는 동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의 경우 숀롱의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됐지만 출전하며 그래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비스였습니다. 내일 양동근의 은퇴식을 홈에서 진행하면서 승리를 갈망할 것으로 보이는 모비스지만 SK만큼 빠른 농구를 하는 동부의 발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모비스의 경우 장재석의 활약도 있긴 했지만 역시나 자키넌 간트의 의존도가 많이 높은 공격을 구사했고 코트아웃을 했을 때 얼마만큼 경기를 잘 홀딩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동부의 경우엔 다양한 전술로 득점 루트를 다방면으로 가져가면서 두전 선수들이 쉴 때도 끊임없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유의 잔발이 많은 공격 스타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동부의 스타일이 내일 모비스를 많이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많은 공격이 서로 오갈 것으로 보이고 다득점 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력으로 봐도 내 외곽에서 다양한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부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고양 오리온과 전주 KCC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시즌 0승 1패를 기록 중이고 고양 오리온은 디스릭 로슨 연장 3차전까지 가는 접전에서 37득점을 기록하고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괜찮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승현의 활약이 돋보인 오리온, 전력은 충분해 보인다. 세 번째는 결국 평소보다 무려 18분을 더 뛴 오리온의 체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KCC는 여전히 이정현, 라거나, 송교창은 득점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초반 저조한 야투 성공률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적 우세가 예상된 LG전에서도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한 채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비스의 느린 움직임, 라거나의 휴식을 편안하게 해주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KCC가 LG를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을 하지 못하고 벤치 전력에서 많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이날 벤치 멤버가 기록한 득점은 17점밖에 되지 않으며 상대인 LG가 기록한 48점에 비하면 너무 식스맨 전력에서 무기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은 달랐습니다. 1쿼터에 KT와 많은 득점 속의 팽팽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벤치 득점이 연장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45득점, KT의 15득점에 비하면 식스맨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격 루트가 다양했고 이승현과 이대성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전력이 충분했기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용병 선수가 한 명밖에 못 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동안 체력이 버텨줄지는 미지수이고 그렇기에 오늘의 연장 3차전까지 가는 경기는 경기도 버저비터 3점을 맞으면서 패배하며 득보다 실이 많은 경기를 치루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한 경기를 치루었고 내일은 그래도 체력적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홈에서 개막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핵심 득점 루트인 라거나를 얼마만큼 디드릭 로슨이 마크해주고
공수에서 활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듯 보여집니다. 내일 이 경기는 전주 KCC가 오늘과 같은 야투율과 57.1%라는 극악의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준다면 오리온을 상대로 분명 힘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와 부산 KT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시즌 1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원 LG는 적은 득점 속에서 그래도 역할을 해낸 15득점의 윌리엄스와 13리바운드의 게디라렌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병헌의 외곽슛이 내일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 LG입니다. 세 번째는 조성민이 17분 이상 뛰어준 것은 호재, 하지만 득점 포인트에서 단 8점과 어시스트 0개를 기록한 것은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KT의 경우 마커스 데릭슨의 공격력이 증명되었고 외곽슛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구분 외의 피지컬, 골밑 장악력, 그리고 리바운드에서의 엄청난 활약, 충분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접전 끝에 기분 좋은 승리를 하였고, 하지만 치열함 속에서 부상 속출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부산 KT입니다. 외곽 득점력, 페인트존 장악력에서 KT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분명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 KT이지만 특유의 양궁농구 스타일을 잘 살린다면 개막전과 같은 좋은 득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G의 경우 용병 선수들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야투 적중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반드시 피드백이 오가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KCC와는 반대로 식스맨의 활약으로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점은 2, 3쿼터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득점력에서 팀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KT가 이번 경기는 허운의 어시스트와 양홍석, 데릭슨의 외곽슛, 그리고 이구분우의 골 및 활약에 힘입어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는다면 핸디캡 승리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